여자분들은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주자고. 지망이호서나 면접용 답변을 좀 듣고 싶어. 자식을 유학을 시킬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 네. 한국 입시랑 일본 입시 차이점 같은 거를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하민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입시 다 잘 끝내셨나요? 하민쌤과 그리고 탄소조크는 매우 성황리에 2025학년도 입시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끝나자마자 우리 이번 인터뷰 영상 찍으러 달려온 친구가 있습니다. 자, 저희 탄소조크의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와세다 대학교 인간과학부에 합격한 친구를 모셔보았습니다. 오! 자, 그러면 왜 하민쌤이 이렇게 더 난리를 치냐면 하민쌤의 직속 후배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또 와세다 대학교 인간과학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조금 오늘은 할 얘기가 많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합격생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격생 김미소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와세다대학교 인간과학부에 입학 예정인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소야, 축하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힘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던 것 같고, 또 괜히 이렇게 감동이 몰려가지고 이제껏 도와주신 분들 막 생각도 나고 좀 가슴 따뜻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 그치? 네.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뭐 진짜 입시생은 다 고생을 하면서 지내는데 마음고생을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정신수양을 했는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네.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 문제를 좀 많이 겪어가지고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성향적으로 좀 경쟁 같은 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입시가 기본적으로 좀 힘들었고, 또 유학이라는 거는 또 멀리 갈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불안감이 또 증폭이 되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1년 정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멘탈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취미를 하나 가지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좀 잠깐 공부하다가 숨 돌릴 시간을 일부러라도 좀 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좀 리프레시도 되는 것 같고, 마음가짐으로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본 입시를 하다 보면 면접이든 서술형 논술이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자신감 유무가 굉장히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게 바로 이제 성적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 면에 있어서는 별로 힘들었던 건 없어? 공부 면에서는 저는 일본어를 하면서 크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다른 과목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종합 과목이나 저는 문과라서 수학을 문과용으로 봤지만은 또 굉장히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수학 시험 본다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일본 입시를 준비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합 과목은 공부를 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헤쳐나왔네요. 어떻게든. 영어는? 영어도 맞아요. 토플 준비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원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나. 토플은 따로 시험 보면서 또 따로 시험비도 내고 다른 분야를 준비해야 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 약간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노력으로 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미소 양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와중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좀 잘 찾아가는 친구인 것 같았어요.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해주면은 그냥 일반 손오문 전형으로 붙었는데 도일전이 아니라 일단 일본어, 그리고 네. 종과, 그리고 수학 했고 영어, 토플 준비를 했었고 손오문, 그리고 면접. 뭐 정말 답답하게 많잖아요. 그것도 와세다는 입시 전형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 페이스를 좀 잘 찾아가지고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감사합니다. 부분이에요.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됐던 부분? 공부법, 동기부여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좀 늦게 일본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회화 같은 데 문제가 없었는데 한자나 이런 읽는 단어의 어휘력이 좀 낮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문을 받아보면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싹 다 체크를 해놓고 따로 외우는 식으로 커버를 했고 종합 과목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 중심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좀 응용 문제를 먼저 준비한다기보다는 기초 문제를 좀 더 탄탄히 하는 전략으로 갔었고 또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 많았다고 했는데 집중할 때는 걱정이나 불안 같은 걸 생각하지 않도록 일부러 딴 생각으로 의식을 돌리도록 집중을 했습니다. 시험 볼 때면 시험 보는 것만 생각하도록 나중에 이제 결과 같은 걸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의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요? 그 켄시님, 요네즈 켄시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또 그분의 힘을 많이 받지 않았나. 네. 아까 얘기했듯이 취미가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요네즈켄 씨는 신곡을 꾸준히 내주는 가수기 때문에 제가 매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 네. 그치? 제가 이제 회화 같은 걸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분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막 따라 부르거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화가 자연스럽게 늘게 된 거라서. 맞아. 항상 하민쌤이 말하지만 덕질을 못 이깁니다. 덕질을 못 이기고 누군가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좋은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을 네. 한 군데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합격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우선 좀 읊어주시죠, 미소양. 첫 제가 번째. 말하나요? 첫 번째. 일단 와세다 대학교 인간과학부에 붙었고 도시샤 대학교랑 리츠메이칸 대학교 그리고 응모한 곳에는 따로 메이지 대학교가 더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나서 최종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맞아. 다른 친구들을 위해 양보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할까요? 총 3군데 최종 합격을 받았고 메이지는 1차 합격을 했는데 이제 2차 시험을 응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하고 뭐 하고 지냈는지 좀 들어봅시다. 네. 일단 잠을 정말 푸지게 잤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잠이 많은 사람인데 입시하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적어도 8시간 이상씩 막 자는 것 같고 또 마음 자체가 엄청 편안해졌다 보니까 여유롭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 열일 중이잖아. 요새. 네. 그죠? 꽤 많이 버셨습니까? 네,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좋더군요. 지금 벌어놓고 뭐에 쓰게? 이제 조금 떼어내서 제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등록금이나 기숙사 학비 보태려고 이제 넣어놓고 있어요. 대단한데? 심지어 장학금도 받았잖아요. 그쵸? 네. 뭐 물론 당연하지만 장학금 잣소 받고 갑니다. 자 그러면 사실
다음 질문이 우리가 합격을 사실 세 학교나 최종 합격을 했잖아. 근데 왜 그 중에서도 하필 이 학교야? 와세다를 선택했어? 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질문을 하기가 애매하긴 해.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왜 와세다, 리츠메이칸, 도시시아 중에서 와세다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는 어느 학부 붙었는지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와세다를 선택한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와세다기 때문에 선택한 게 가장 더 컸고, 또 선생님의 직수 후배가 된다는 게 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너무 놀고 먹어서 살짝 기억이 흐릿한데 네, 이제 도시샤 같은 경우에는 미학예술학과를 붙었었고, 리츠메이칸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연구학역에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두 분야 다 이제 제가 흥미가 있는 분야라서 넣었었는데,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약간 심리학과 인간과학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인간과학부에 붙어서 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세다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과학부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학과가 그 건강복지학과라는 곳이어서, 거기서는 이제 임상심리학이나 뭐 사회복지, 정신보건복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소양은 심리학을, 임상심리학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심리학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이 있어서 저도 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일본 유학을 왜 하려고 한 건 뭐야? 이제 저는 한국 입시 같은 걸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하면서 좀 되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과는 좀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좀 다른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다니던 도중에 마침 이제 일본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고, 또 일본에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일본 유학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관심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일본 유학이냐가 사실 이제 그냥 하는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망이유서나 면접이나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질문이잖아. 시청자분들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주자고. 지망이유서나 면접용 답변을 좀 듣고 싶어. 면접용 답변. 와세다 대학교 인간과학부 면접 볼 때 했던 답변은 이제 이런 제 실제 사정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저희 아버지가 심리학자여서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깊었다는 걸 접목시켜서,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심리학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심리학이 가장 발달된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교에 인간과학부를 나오면 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라는 답변으로 준비를 해갔었습니다. 자, 하민쌤이 키웠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면접이나 지망요서에 뭐 애니를 좋아한다라든지 뭐 가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안 되죠. 그리고 그러실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노파심에 약간 팁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보시거든? 근데 학부모님들이 얘를 유학을 시킬까, 자식을 유학을 시킬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한국 입시랑 일본 입시 차이점 같은 거를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저는 한국 입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본 입시로 빠진 쪽이라서 한국 입시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막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의 수능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고득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킬러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핵심인데, 일본 입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초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만 탄탄히 해도 나중에 응용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 공부하는 길이 굉장히 좀 체계적인 느낌이 들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험이 있어서 그게 한번 끊기면은 나는 지금 당장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초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일본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어차피 기초를 해야 응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적 같은 걸 준비하기에 길이 좀 잘 나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 그치? 그 네. 학생이 걸어온 길,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이제 것들. 면접이랑 서술형 같은 걸 중시하는 분위기도 이제 학생 개인의 생각을 좀 들어보자고 하는 대학의 입장이 좀 잘 느껴지고 또 사실 면접이랑 서술형 논술이 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줄 세우는 거에 약한 학생들은 또 거기서 길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또 이제 한국 입시에 굉장히 답답하고 맞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잘 맞는 입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이제 제가 사실 막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을 하면서 어떤 업적을 세우고 싶고 그런 걸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말했듯이 저는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심리학 연구자 아니면 임상심리사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안 돌아올 거야? 이제 나중 가서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돌아오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심리사 하려면은 일본 대학원 나오면 어쨌든 일본에서 일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뭐 일본에서 일하다가 리턴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로 길을 열어놓고 네. 있다 이런 거. 이건 뭐 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하민쌤 수업에서 뭐가 제일 좋았는지 네.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무엇인지 한번 장황하게 말씀을 장황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면접 준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및 자소서 준비. 제가 사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의견대로 좀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라 이런 면접 같은 이제 내 생각을 보여줘야 하는 곳에서 살짝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민 선생님이 질문 리스트를 몇십 개를 다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대한 같이 이제 어떤 질문이 가장 교수님들의 마음에 닿을지를 고민을 해서 적고 그럼 이 답변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추가 질문들을 또 뽑아가지고 질문지를 채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일종의 역할극 같은 느낌으로 가상 면접을 보면서 이제 직접 일본어로 면접을 말하는 연습까지 확실하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면접에서 면접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말은 잘 다 하고 나왔습니다. 전부 선생님이 혹독하게 준비시켜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면접 진짜 잘 했어요. 너무 준비 잘 해가지고 막 이제 답변을 외우게도 시키고 못 외우게끔 애드립 질문도 막 하고 그러는데 스파르타로 열심히 했지 않나. 네. 그치? 면접이 진짜 제일 네. 꽃이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면접이라는 게 사실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이나 서술형 같은 문제는 시간 내에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면접은 한 번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실수하면은 이제 그대로 수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시켜주신 게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네. 들어오고 눈에 막 네.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머릿속 하얘지고 네. 근데 이렇게 찌르면 이 답변이 나오게 저렇게 찌르면 저 답변이 나오게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학생활 포부 들어봅시다. 떨리지 않아? 엄청 떨려요. 좀 감흥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실감이 안 났는데 얼마 전에 기숙사 이제 청구서가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저거 못해도 1, 2년은 그곳에서 쭉 살아야 되는구나 싶어서 좀 갑자기 긴장이 막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 거야?
일단 저는 친구를 되게 많이 사귀고 싶어요. 이제 기왕 외국까지 가는 김에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어가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충실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최근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 중국 친구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겠다. 네, 그게 목적이에요. 오, 특이하다. 일본에 가서 중국인 친구를 사실 이제 취미 어. 반쯤 취미고 반쯤 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으로. 너무 좋다. 뭐 일본어 워낙 잘하니까 일본 친구들 사귀는 거야 문제 없을 것 같고 세계로 뻗어 나가시는군요.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 얘기 좀 해보자. 네. 그 위드라는 와세다의 기숙사가 있잖아.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근데 그 기숙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위드 기숙사가 일단 압도적으로 가까워요. 제가 여러 이제 합격하면은 기숙사 일괄 목록을 다 보내주는데 거기서 살펴보니까 지하철로 이제 한두 정거장이면 바로 도착하는 거리에 위드 기숙사가 있고 이제 다른 기숙사들보다 시설이 좋더라고요. 이제 기숙사 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제 기숙사비를 걱정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생활을 더 걱정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맞아. 미드 기숙사가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인데 맞아. 그만큼 이제 시설이 좋다고 생각해서 또 안전 면에서도 여러모로 위드 기숙사가 좋다는 후기도 많이 받기 때문에 위드 기숙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하민쌤도 위드 기숙사에 살았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여성 전용 기숙사였던 거예요. 여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였는데 여학생만 있다 보니까 바바리맨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네. 안 그럴 거예요. 왜냐면 남녀 공용이 네. 됐고 그죠? 그리고 요새는 치안도 좋고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이거 어디까지나 출몰이라는 네. 말이 너무 웃겨요. 무슨 포켓몬처럼. 출몰 뿅 하고 하민쌤 지금 같으면 만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뭐 해준다든가 뭐 찍어서 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서 20살이었으니까 그래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분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장 안에 있길. 설정 안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 방송을 정말 보고 있을 유학 꿈나무들, 후배님들한테 네. 뭐 조언이라든지 해주고 싶은 말 네.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조언 같은 걸 줄 입장인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합격생으로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입시는 자신감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시험 같은 걸 보면 항상 성적이 좋을 수도 없고 막히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이제 좌절하면은 일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한번 네. 외치고 자, 유학 꿈나무들 화이팅! 화이팅! 외치고 자,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미소야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에 그때 위드 기숙사에서 나에게 중요 부위를 보여준 바바리맨 너는 인생이 평탄치 못할 것이야. 잘 가라! 뭐지?